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의 가장 중요한 함정이 진주만에서 파괴를 피한 방법에 대한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기사가 올라와 그것을 소개하고 일본이 바라보는 진주만에 대한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은 전세계 현대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사건, 일본의 미 진주만 공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if, 한국어로 만약에 그 당시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하지 않았다면 현대 역사는 완전하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또 중국 또한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을지 모르고 지금의 한반도는 일본어를 쓰고 일본의 일왕을 모시는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가정이지만 지금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가운데 옛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영웅 송기정 옹처럼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김연아 선수가, 박태환 선수가, 또 류현진, 박찬호, 손흥민 선수 등 수많은 한국의 영웅들이 일본 국적으로 세계에 이름을 남기고, 또 BTS, 블랙핑크의 K-팝이 J-팝이라 불리며 유행할 것이며 K-드라마 또한 J-드라마로 불리며 세계의 사랑을 받았겠죠. 아마 일본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의 저 밑바닥에는 이런 미래를 꿈꿔왔고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비즈니스 인사이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진주만 공격은 미 해군에 막대한 타격을 가해 수천 명의 선원, 수백 대의 비행기, 많은 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태평양 함대의 세 척의 항공모함은 모두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일본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으며 전쟁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48분 183대의 일본 전투기 폭격기 4격기가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태평양 함대 기지로 하강했습니다. 그들은 비행장과 전함에 폭탄과 어뢰를 쏟아내며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1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 167대의 두 번째 폭격기들이 도착하고 하와이 해안에서 약 240마일 떨어진 6대의 일본 항공모함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미국 함대는 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연기가 사라질 무렵에는 심각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29대의 비행기와 5대의 소형 잠수함의 비용으로 일본군은 태평양 함대의 8척의 전함을 모두 침몰시키거나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순양함 3척, 구축함 3척, 기타 여러 군함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88대의 미국 항공기가 파괴되었고 157대가 손상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2335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114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민간인 68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했습니다. 일본군은 129명의 군인을 잃고 잠수함 승무원 1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공습은 미 해군의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태평양 함대의 3개 항공모함은 모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 공습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진주만 공격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이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일본의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의 행동은 미국이 일본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격렬한 외교적 대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도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1940년 4월 샌디에고의 원래 기지에서 진주만으로 이전했으며 미국은 태평양 영토 방어를 강화하고 보강했습니다. 11월 27일 진주만 사령관들에게 보낸 공식 메시지는 이번 파견은 전쟁 경고로 간주될 것과 앞으로 며칠 안에 일본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해군은 당시 7대의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레인저, 요크타운, 호넷, 스프 등 4개의 항모는 동부 해안에 주둔하여 이미 여러 사건을 일으킨 독일의 유보트를 처리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3개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렉싱턴, 사라토가는 태평양 지역의 증원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12월 7일 진주만에 가장 가까이 있던 미국 항공모함이었으며 실제로 진주만 방어에 기여했습니다. 11월 28일 진주만에서 중순양함 3척과 구축함 9척을 호위하여 해병대 F4, F3 와일드캣 전투기 12대를 웨이크 섬으로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2월 4일 임무를 완료하고 12월 6일로 예상되는 귀한 날짜를 가지고 진주만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악천후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공격 당일 아침 엔터프라이즈는 오아후에서 서쪽으로 약 215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진주만으로 항해하면서 18대의 SBD 돈틀리스 폭격기를 순찰로 보냈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항공모함이 도착하기 전에 하와이에 착륙해야 했지만 우연의 일치로 일본의 첫 번째 공격에 한가운데 부딪혔습니다. 폭격기들은 즉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7대는 일본군이나 아군 사격에 의해 격추되었으며 8명의 조종사 승무원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일본 공격기가 엔터프라이즈 항공기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공격 후 엔터프라이즈는 미 해군이 오아후 남쪽에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일본 항공모함을 찾아 파괴하기 위해 공격군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항공모함을 찾을 수 없었던 폭격기는 엔터프라이즈로 돌아왔고 다시 전투기들은 진주반으로 날아가 일부는 아군의 사격으로 격추되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와 마찬가지로 렉싱턴도 태평양에 있는 미군 기지로 항공기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중순양함 3척과 구축함 5척으로 구성된 항공모함은 해병대 SBEU 빈티케이터 폭격기 18대를 수송하기 위해 12월 5일 미드웨이로 출발했습니다. 공격 당일 아침 렉싱턴은 미드웨이에서 남동쪽으로 약 50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공격이 시작되면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렉싱턴은 하와이 남서부 일본 함대를 수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본인을 찾지 못하고 연료가 부족한 렉싱턴은 12월 13일에 진주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라토가는 공격 당일 샌디에이고에 있는 퓨저사운드 해군기지에 막 도착하여 8개월 동안 수리를 받았습니다. 사라토가는 수리기간 동안 남북 캘리포니아에서 훈련을 받으며 작전 지시를 받기 위해 샌디에이고에 대기했습니다. 이 항공모함 또한 진주만에 인도할 해병대 항공편대 및 기타 항공기를 픽업할 예정이었습니다. 공격 다음날 사라토가는 캐리어 디비전 1 수송기 기함이 되었고 진주만으로 향해 출발했습니다. 일본군은 미국 항공모함이 진주만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전회의를 거쳤고 미국 태평양 8함대 전함을 파괴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의 전쟁은 이 항공모함들이 바다의 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산호의 전투와 미드웨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전쟁이 가장 중요한 해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 항공모함은 매우 중요해져서 미국은 이를 구축하는 데 엄청난 양의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은 28대의 항공모함과 71대의 소형 호위모함을 보유했습니다. 다음은 진주만 공격에서 제로전대를 이끈 지휘관이 남긴 이야기, 일본인 불신의 이유라는 제목의 일본 기사입니다. 요약하면 진주만 공격에 참전한 신도시는 전장에서 살아남아 전후에도 장수했고 진주만 공격에 이름이 등장하는 유명한 전투전대 지휘관이었지만 본인이 오랫동안 전쟁에 대한 침묵을 지켜왔고 그 신상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한 사관으로 항해 연습에 참가하고 미국의 국력을 목격하고 냉정하게 국력 차이를 통감한 후 만일 미국과 전쟁의 경우 어떻게 되었을지 빤히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진주만 공격에 참가해 남방정선의 싸움은 불합리한 특공작전에 반대하면서 패전했다. 어떻게든 살아남았지만 전시에는 영우시했던 사람들에게서 손바닥 뒤집듯 전범 취급된 것에 관해서 그들은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패전에서 민주주의라는 적당한 말로 가치가 확 바뀌었다고 해도 목숨을 걸고 싸운 병사나 전사한 사람들을 모두 부정한다면 당연히 일본인들을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패전 이후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말은 더욱 무게 있는 말로 느껴집니다.
당시 현역 군인 중에도 미국과의 싸움은 무모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지도자들은 어디까지 미국에 데미지를 주면 일본이 승리라고 말을 하거나 미국과 강하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압력에 멈추지 않고 개전한 전쟁을 끝내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하던 군인은 군상충부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확실히 전략도 없이 눈앞에 작전 전투에 목숨을 잃은 분들의 무념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종전이 된 순간에 군에 대한 비판으로 쉽게 변하는 국민성도 일본이 전쟁으로 진행된 문제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도 진주만에 참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 자료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직폭격 부대에서 보조공격대로 출격, 대공포에 의해 격추되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신도씨의 이야기에도 있듯이 기본 공격에서도 상당한 반격이 있을 것 같아서 2차 공격 때 더욱 대공포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신혼 4월 만에 출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다양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워싱턴 일본 대사관의 직무태만 통보가 늦어 공격 개시에 늦었던 것이다라는 부분이 궁금했다. 전후 알았지만 외무부 주미 일본 대사관 직원의 직무태만 최후 통첩이 늦어진 것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 일본 남아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미국 정상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사전에 알고 있으며 타이거 클럽의 항공모함을 미리 대피했던 것도 그 역사가 밝혀내고 있다. 요즘 파이브아이즈 참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견으로는 앵글로색슨 5개국의 정보 통신협정에 황인종인 일본이 가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향후 더욱 중국의 부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나이와 아미티지 두 곳에 가입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는지 요미우리 신문에서 읽고 미중 갈등이 표면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력이 강화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눈을 감는 것은 현재에도 맹목적이 된다라는 독일 전 대통령의 말씀이지만 신도씨 살았던 시대를 부정적으로 밖에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도씨 같은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일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잊지 말자. 어느 시대도 바보로 보는 것은 이름없는 일반인. 왜 세상의 지도자들은 절대 무리한 것이나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일까? 최근 말하면 아베노마스크나 고우트 전쟁도 미국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공격하고 말았다. 서민이나 이름 없는 병사의 마음을 아는 지도자가 나오길 바란다. 진짜 전범이 전후 국무총리가 되고 그 손자까지도 총리가 되기도 하면 그건 허무한 결과인 거야. 전쟁이란 승자에 의해 기록됩니다. 그 유명한 삼국지는 승자의 관점이 아니라 패자의 기록으로 역사라고 하지 않고 소설이라고 하죠. 중국의 역사는 실제 조조의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죠.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그 파장은 한반도의 독립을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12월 7일 그날이 없었다면 if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땠을까요?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드 기사를 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가끔 우리나라 몇몇 영화에도 가상으로 그려졌지만 일본의 지배를 받는 한반도를 소재로 한 영화가 몇몇 있었습니다. 한글도 쓰지 못하고 한국말도 쓰지 못하고 본토 국민이 아닌 식민 지배된 국민으로 2등 국민의 삶은 우리의 어르신들도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경험을 했었죠. 가끔 그런 역사적 경험을 잊어버리고 아직도 일본을 숭상하는 몇몇 극우들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모든 것을 무조건 배척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역사 왜곡을 하는 일본 몇몇 세력들을 꼭 기억하고 그들이 남아있는 야욕이 없어지는 날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의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 한류가 모든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퍼지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